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먼저 인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행정사업법인 민행입사 대표 박준규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업 행정 실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실제 실무 사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행정사가 기업 행정 업무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의에 앞서서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인데 4시 50분까지 끝내달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이제 개업하신 행정사님 계실 수도 있고 아직 개업 안 하신 행정사님도 계실 수도 있는데 강의를 좀 빨리 끝내고 그냥 끝내드릴까요? 아니면은 빨리 끝내고 아니면 질문을 받을까요? 행정사에서 별로 궁금하시지 않은가 보네요? 빨리 끝내달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1시간 안에 끝내볼래요? 우선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기본 시간이 있어서, 강의는 최대한 좀 빨리 끝내고, 혹시 행정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증문즉답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기업 행정 개론이고요. 뭔가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강사 소개. 예, 저는 행정사 법인 민행입사 대표고요. 저희 사무소는 2014년도 1월 1일자로 JK 행정사 사무소로 시작을 해서 지금 행정사 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본점이고요. 서울에 이제 사무소가 3개가 있고 대구, 부산, 제주도에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학위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제 사회안전학 박사를 받았고요. 예, 현재 중기부, 산자부, 가기부, 중앙부처 예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법인은 자본금 3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행정사법이 21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21년도 12월자로 법인증 전환이 됐고, 지금은, 직원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 전원 직원입니다. 저희는 파트너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은 한 4, 50억 정도 되는데, 이제 기타 예산하고 하면 더 되는 것 같아요. 주요 업무는, 네, 기업행정, 입법행정, 인허가, 행정기장. 예, 특화 업무로는, 제가 오기 전에 1시에는 이제 영등포에서 재개발 재건축, 월간 아카데미 강의하고 왔습니다. 좀 특이하죠? 아마 여러분들 실무교육 받으시면서 저희보다 더 좋은 사무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마 일단은 기업 평가표로 보면 저희가 행정사 사무소 중에 제일 클 거예요. 매출부터. 강사에 저서라고 했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출판사에서 창업 7년차 잘 나가는 기업의 비밀에 대해서 책을 하나를 썼고요. 이거는 실제 저희가 이제 R&D, 여기서 중앙부처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 쪽 R&D에 대한 전체적인 건 아니고 7년 미만의 기업들이 했던 것들 짧게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정부 지원 사업 중기부법 공략집 작성해 놨고, 이번에는 이제 당신의 기업을 밸류업하라 해서 인증편이고,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초반에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제목이 정해지지 않아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은 이제 PD수첩하고, 예, 그냥 쭉 나왔습니다. 어지간하면 나올 때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왜 안 넘어가지? 네. 행정사 업계는 항상 이게 최초로 가고 있는데, 네, 2021년도에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님한테 일자리 창출로 해서 표창받았고요. 네, 올해는 기획재정부 이제 부총리 장관한테 행정업무 요경으로 표창받았습니다. 네, 서면에 자랑 좀 계속 하고 있죠?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저하고 오늘 몇 분이죠? 교육?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8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유튜브가 구독자가 15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은 1600명이 넘어가겠죠? 그런 강한 믿음 갖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서영 씨,
확인해. 알았지? 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 행정의 정의부터 Q&A를 할 건데요. 일단은 아까 약속드렸던 대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 저보다 좀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시면 공무원 출신들이 많으실 거고, 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 보인다, 젊다, 그러면은 아마 시험 출신들 아니면 또 공무원 출신 분들 계실 텐데, 사실 행정사 이거 해서 돈 되나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 자리에서 와서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1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환경이고, 그때보다는 그래도 행정사가 전문직으로 그래도 이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강의가 기업 행정 쪽인데, 사실 행정사가 이 기업 행정을 한다는 게 아마 선뜻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공무원 출신 분들, 특히 중기부 출신 분들은 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거 경영지도사가 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물어보면 다 대답을 안 하세요.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표정만 보면 알아. 그죠? 예, 틀려도 좋으니까, 맞죠? 기업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문직이 누굽니까? 경영지도사 아니에요? 아닌가? 노무사? 노무사도 그죠, 인사노무 쪽. 근데 보통 기업 컨설팅 합니다 라고 하면은 제일 눈에 떠올리는 게 단어가 컨설턴트 또는 전문직이라고 분류된다면 굳이 말하면 경영지도사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에 경영지도사 자격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근데 행정사가 사실은 기업 행정 업무에 더 접근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기업 행정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행정 같은 경우는 미사여고 다 빼고요. 기업의 운영 관리는 다 행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다못해 인증부터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든지 지원금이든지 어딘가 공공기관에 서류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기업들은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다 기업 정보를 입력해야 공공기관에서 입찰 들어갈 때 제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행정기관 말고는 매출 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행정으로서 이제 B2C 개념으로 해서 일반 기업들이나 소비자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행정, 즉 행정기관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기업을 뭔가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민간기관의 인증보다는 공공기관의 인증을 해줘야 더 아무래도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행정기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행정사법에 보면은 행정기관의 대행 업무는 누가 합니까? 행정사법에요. 행정기관 대상으로 대행 업무를 누가 하죠? 예. 우리 행정사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정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 행정도 행정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행정을 크게 5가지도 나누면 인사, 재무, 경영 기획을 묻고 그다음에 법무, 생산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이런 것들을 뒤에 인사관리, 재무관리, 경영관리, 기획관리, 법무관리, 생산관리라는 관리의 개념이 들어가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저는 이걸 이제 5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겁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 행정의 영역은 민간 영역이고,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종류를 좀 볼까요? 그러니까 기업의 종류는 일단은 대분류로 나누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어요. 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이 뭐죠? 그냥 자리에서 편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뭐죠?
저기 주식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원래 고유 명칭이 뭡니까?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아니면 SK텔레콤 주식회사. 그러면 주식회사가 붙어 있는 거는 법인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인 사업체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뭐예요? 주식회사가 붙지 않은, 그죠? 붙지 않은 일반 사업자를 보통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법인 사업체 같은 경우는 주주가 있죠. 그죠? 여기에 주주 한 번씩들 해보셨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주주시니까. 주주가 있는 게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분류되는데 저는 오늘 법인 사업체 기준으로 할 겁니다. 개인 사업체는 왜 안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법인 사업체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왜 개인 사업자 얘기 안 해주나요? 사실 할 게 너무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결국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증대되면 법인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 사업자가 타겟입니다. 그래서 법인도 이렇게 보시면요. 중소기업 했었잖아요. 정확한 용어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소기업, 중기업이에요. 소기업. 근데 법도 두 종류예요. 소송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타겟은 어디냐? 소기업과 중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사단법인 업무라든가 뭐 조합 설립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타 사항으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주요 타겟은 뭐라고요?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입니다. 이제 보통 중소기업의 기준을 보면요. 그러니까 생산 업무, 그러니까 뭔가 제조업인데 좀 무거운 중장비 기계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1,000억 또는 1,500 이하가 중소기업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에 좀 약간 라이트한 것들은 이제 8억, 800억 정도 되는 거고, 지식산업이나 서비스업은 이제 400억에서 600억이 되는데, 법률 유사업종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 법률 유사업종이죠? 행정사는 무슨 전문 직이라고 합니까? 법률 유사 직종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식산업,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예, 600억 이하 기준으로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법률 유사업종의 가장 큰 조직이 뭡니까? 변호사들이죠. 변호사들의 가장 큰 조직이 어디죠? 네, 김현장. 김현장 매출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김현장 매출이 얼마일까요? 1조 더 올라가야죠. 네,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법인 개념, 그러니까 변호사 시장에서 2등부터 10등 매출을 묶어도 김현장을 못 이깁니다. 근데 거기는 대기업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이거 맞추시면은 제가 책을 오늘 갖고 왔는데 못 갖고 와가지고 책 한 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해보세요. 자, 기업행정 정리에서 기업의 관리적 측면 5M은 무엇일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예. 다섯 개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냐고요. 인사, 재무, 경영, 네. 법무, 네, 맞습니다. 저희 선생님 한번 명함이나 받으셔가지고 주시면은 예, 제가 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별건 없지만 읽어보지는 마시고요. 네, 바로 인사, 재무, 경영, 기획, 법무, 생산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경영 기획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약간 좀 다르긴 하는데 네, 그런 내용들은 좀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행정사 이제 5M 진행합니다. 네, 근데 이걸 오늘 다 못해요. 사실 기업행정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한 달 정도 강의해도 다 못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뭐 라이트하게 할 거기 때문에 민행24가 저런 업무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중에 뭐라고요? 재무하고 경영 기획 파트만 살짝만 맛보기만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입니다. 재무는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언젠간 접해보셔야 돼요. 정책자금과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 정책자금과 보조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혹시 예산부서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쪽 업무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명확하게 구분할 겁니다. 정책자금과 보조금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책자금과 보조금은 어떻게 다른가? 정확하십니다. 정책자금은 대출이고요. 갚아야 될 돈. 보조금은 뭐죠? 내 일정 비용만 매칭하면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에요. 그게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정책자금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대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대출입니다, 대출.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를 자꾸 컨설턴트라는, 여기 뭐 컨설팅 회사에 계셨던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신 분들 계세요. 기업 대출하고 정책자금하고 그러니까 정책자금하고 혼동을 자꾸 하십니다. 혼동을 자꾸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은요, 기준금리보다 낮아야지 정책자금입니다. 기준점이. 뭐라고요? 기준금리보다 낮은 게 대부분 정책자금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준금리에다가 변동금리 플러스 알파 한 다음에 나중에 통장 가입하거나 카드, 왜 우리 대출 한 번씩 받아보면 뭐 카드 하나 쓰거나 아니면 통장 하나 개설하거나 적금 넣으면 우대금리 적용시켜주죠? 그거는 대출이에요. 근데 그걸 기업 대출이거든요? 특히 기업들은 그런 기업 대출하고 지점장을 잘하면 우대금리를 적용을 시켜주는 건데, 그거를 자꾸 정책자금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지만 우선은 저를 만나신 분들은 일단 정책자금과 일반 기업 대출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은 아는데 시설자금 쪽입니다. 시설자금은 뭔가 건축물을 지어야 돼요. 운전자금은 뭐 인건비라든가 무슨 어떤 장비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운전자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는 시설자금을 말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이제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필요한 서류가 아니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담보, 그 다음에 신용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책자금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부채 비율도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지점장이나 이런 좀 본부장급들 잘 알면은 그런 부분, 뭐 굳이 부채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가능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300% 이상이 되면은 정책자금 받기가 어려워요. 부채 비율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자본금 자산이 10억인데 대출이 30억이에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부채가. 몇 배예요? 10억이고 30억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입니까? 네. 그게 쉽게 말하면 300%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 하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행정사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도 평가할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요. 최근 3개는 재무제표, 주거래처, 대표자와 대표자 부인의 신용도, 그 다음에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부동산 등 기타 담보력을 무조건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종류는 소상공인부터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영역이 방대한데, 이쪽 영역을 제대로 다루는 게 행정사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컨설팅 회사나 아니면 금융권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급 금융기관은 이제 신보하고 기부하고 1금융권이 대부분 정책자금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 서류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상담할 때 이 서류를 받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희 민행입자도 정책자금 상담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무조건 문자 나가요. 이 문서가 나가면 자료를 저희가 보고 검토한 다음에 이거는 한번 비딩 해볼 수 있다. 이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인사업체는 무엇보다도 신용도가 되게 중요해요. 신용도 뭐 당연하죠. 나도 신용도가 좋아야 뭐 대출을 받는 거니까 당연한 사항이고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자금하고 이제 정책자금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이제 정부 보조금인데요.
일종의 저는 이제 보조금을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뭔가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지원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투자금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과 운전 경비 모두 포함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표현보다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비가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간접비는 진짜 뭐 어떤 특허나 이런 기본적으로 내는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직접비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게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냥 막 주진 않겠죠. 어떻게 돼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성과 사업성과 경제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서류가 먼저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사가 할 영역이 많아지는 거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비율 300% 이상 넘어가면요, 사실상 지원해주기 어려워요. 기술성, 신뢰성, 뭐 여러 가지 평가표가 만점 받아도 부채 비율 자체가 300% 이상 넘으면 잠재적으로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평가할 때 300% 이상 넘어가면 일단은 자본 잠식 회사로 분류가 돼가지고 평가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래 안 된 회사들은 그러니까 오래 안 된 회사들은 올해나 또 내년 정도 이거 300% 부채 비율 300% 이하로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지원 신청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보셔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평가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성, 기술성, 경제성, 필요성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정책 기조가 되게 중요해요. 정책 기조가.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이 이제 대폭 삭감됐던 게 우주 쪽이나 이런 쪽 바이오 헬스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예산 뺄 때가 중소기업 이런 쪽밖에 없어요. 과학기술 쪽. 그러다 보니까 R&D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기조도 같이 편승된 아이템을 저희가 검토해 줄 수 있는 게 저희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금의 종류는 인건비부터 재료비,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비, 활동비 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취급은행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1금융권이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관리 시스템처럼 동일하게 보조금관리 시스템 유사한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쓴 거에 대해서 정상 관리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에서 이제 선정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무조건 룰이에요. 정부 지원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인증에서도 뭐 벤처기업 인증, 메인 비즈 인증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수의계약, 돈이 되는 것들이 뭐 신기술, 신제품, 녹색기술, 재난안전, 성능인증, 뭐 조달호수 제품, GR 인증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항상 이 테마는 유지해요. 1차는 서면평가. 1차는 무조건 서면평가고 그럼 사업계획서로 평가를 하죠. 두 번째는 대면평가. 와서 발표를 해요. 발표평가, 심사위원들이 있는 데서. 그 다음에 현장평가. 현장심사위원이 공정평가 와가지고 현장평가 와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면은 이제 최종 심의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다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1, 2차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자문 업무를 하고 있고, N년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3년, 5년, 3개년, 5개년, 7개년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매년 연차 평가 계획으로 있어서 연차 실적 보고도 하고 연차 계획 보고도 하고 그렇게 심의위원회 열어서 실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평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정부 지원금입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정평가 방식의 경쟁사업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 업무의 꽃이라고 봅니다. 정부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신용도가 좋으면 내가 돈이 많고 내 신용도가 좋고 부채 비율이 낮으면 그럼 담보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출 여기 혹시 대출 한 번도 안 받아본 계신가요?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내 신용도나 내 어떤 담보력이 어쨌든 좋으면은 어떤 담보 금액이 나오잖아요. 대출해주는 금액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내 능력인 거죠. 그죠? 행정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이 사람이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어떤 지향점에 대해서 방향 제시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선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한테 의뢰한, 우리 반대 입장에서 행정사한테 의뢰한 의뢰 기업의 예, 신용도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서포트 해주는 역할인데 사실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R&D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행정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기업이 우리가 요청하는 서류를 주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서 검토해서 실제 사업계획서 쓰고 그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해서 대면 평가 보고 자료 만들어서 직접 대면해서 직면해가지고 제가 실제 똑같은 평가 환경 만들어서 평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은 선정한 다음에 어쨌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그 사업을 가지고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돈을 쓰면 그냥 쓰는 게 아니죠. 네, 내 돈이면 그냥 써도 되지만 여기는 돈을 쓰면 지출 증빙 다 해야 되고 계획 보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 다 해야 되고 실제 문서도 있어야 되고 또 정상 관리해서 보조금 시스템도 다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온리 행정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으면 행정사하기 굉장히 편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편하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영역까지 못 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행정사의 꽃 중에 하나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전담 자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박준규 행정사는 뭐 어쨌든 뭐 민행입사 검색해보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저희 민행입사 소개하는 것보다도 너 얼마짜리까지 해봤니라고 했을 때는 제가 3개년 동안 500억 정도 한 회사에다가 한 회사에 정확한 아닙니다. 7년 동안 한 회사에 제가 7년을 자문하면서 7년 동안 500억 정부 지원 사업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5개년 중에 3개년 동안 350억 정도를 실제 가져왔어요. 그 한 회사에 매출이 70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 정부 지원금으로만. 그러면 대략적으로 가름되시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 행정사 업무 행정사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잘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행정 업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좀 그래도 저보다 좀 젊은 행정사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아직까지 많이 서툴러요. 아직까지 많이 서툴르고 이제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한 4,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하는 자문들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4, 5천만 원 했을 때는 저희가 성공보수, 뭐 성공보수와 행정사 때는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잔금 받는 게 성공보수 개념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많이 받아야 뭐 1억 언더짜리는 500만 원도 채 못 받는 그런 구조인데 몇십억씩 넘어가면 굉장히 좀 따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행정사가 이런 업무도 하고 있구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손해평가하고 개념평가, 생각평가 네. 이게 이제 서면으로 대행해서 확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리 행위로 가가지고 개념평가할 때 생겨서 나가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면평가는 당연히 사대보험상의 직원이 가야죠. 직원이 가는 거고 뭐냐면, 대면평가하게 되면 어쨌든 PPT나 뭐 PDF나 여러 양식으로 발표평가하잖아요. 그러면 발표평가할 수 있는 그 PPT 양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똑같이 발표평가 환경을 만들어서 그 시간 안에 저희가 똑같이 평가하게 하고 질문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저희 사무실 회의실로 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줌에 이제 저희 임원들이 다 들어가서 들어오면 그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똑같이 정장 입고 화면 띄워놓고 브리핑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지적하고 질문하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발표하는 현장 개념평가할 때는 역할을 못 내게 왜 없죠? 그냥 자료만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위원들이 질문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행정사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대면 평가 때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아예 못 들어가고요. 대면 평가를 준비시키는 거죠.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리허설 시키는 거죠. 그거를 자문을 다 한다고요. 그리고 직접 평가도 해봐요. 평가해서 야, 이 부분 이거 평가 지표는 이런데 이거 부족해. 다시 좀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PT 평가를 갖다가 이제 안 하고 사전에 다 해준다. 네.
네네, PT 평가, 발표 평가하러 가기 전에 자문 다 해줍니다. 똑같은 조건 만들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성격 평가에 있어서 UX가 네. 네. 그게 저희가 차별합니다. 대부분 컨설팅 회사들이 기업에서 양식만 줘요. 그 양식만 줘서 작성해 오면 거기서부터 컨설팅을 하는데 미네입사가 좀 특화가 됐던 게 기업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한테 돈 줬을 때는 니네 일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줄 테니까 빈칸 채워 넣기만 해. 네,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뭐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박사학위도 그렇게 받았지만 저는 이제 이공 계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내용들로 해서 직접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 다 합니다. 그리고 간혹 본인들이 작성해올 테니까 자문만 해주세요. 뭐 자문료만 받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작성한 게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저희는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온 거잖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아마 이제 행정사님들 입장에서는 괴리감이 굉장히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저희가 잘한다 이런 자랑의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실무 수습을 넣으신 거는 이거 같아요. 아마 뭐 기존에 이제 강의하시는 행정사님도 다 훌륭하지만 행정사 업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면은 저희가 안 빠지니까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 배치해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 이걸 당장 하라는 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계속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도 질문 있으시면 개의치 말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총 자료는 한 7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 왔습니다. 엄청 빨리 나가고 있는 거라서 네, 제가 1시간 풀로 채우고 한 15분 쉬었다가 한 질문 좀 10분 정도 쉬고 질문 쭉 받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파트입니다. 경영 파트인데 아까 제가 이 파트가 어떻게 있었죠? 경영 기획으로 돼 있었는데 경영이에요. 경영에는 어떤 부분 행정사가 할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인허가 부분입니다. 근데 인허가가 굉장히 이제 분야가 많아요. 심지어는 건축도 다 인허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진짜 돈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그 건축 사실 인허가 쪽은 뭐 건축 쪽 인허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파이가 커요. 근데 건축 쪽은 사실은 행정사가 하기에는 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 자질구레한 조만한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서 물류창고를 짓더라도 아니면 대형 들어갔을 때는 이거 인허가 비용 기본 한 8, 9억 찍고 시작하거든요. 아니면은 대관 업무만 해도 3, 4억이 나와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1년에 안 끝나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그나마 행정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실무교육 잘 받으시고 뭐 보수 양성교육 잘 받으신 다음에 필드로 나오셨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걸 단계로 나눠드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인허가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인증입니다. 자, 기업 인증은요, 기업의 품질 안정성, 환경 보호 능력, 기술력 등을 확인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인증이고,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성향상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증들이 대부분 기업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성, 경쟁력, 그다음에 사업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부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인증은요, 여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품질 관리, 환경 관리, 안전 보건, 정보 보안, 그다음에 기술, 친환경, 지속 경영, 산업별로 특화 인증들이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뭐 강사 저설에서 막 자랑질을 했던 소위 말해서 뭐 나의 기업을 당신의 기업을 밸류업하라 여기에는 인증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인증보다도 기타 인증들을 더 나눠놨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업 인증 혜택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절세하고 연구비 지원, 기업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조달 및 정부 지원 사항 가점. 요게 그냥 핵심 내용이에요. 다 대동소이해요. 거기에 뭐 부대적으로 몇 프로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기업 인증을 받으면 뭐라고요? 절세 혜택이 있다. 그리고 연구비 지원해준다. 기업 대출 금리를 인하시켜준다. 그리고 조달 및 정부 지원 사업에 가점을 준다. 이게 기업 인증의 주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행정사 업무로 매우 용이한데, 하지만 이게 우리가 쉽잖아요. 그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행정사가 처음 나오셨을 때 하기 좀 편하다고 했다면 우리만 이 일을 할까요? 이미 기존 컨설팅 시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컨설팅 시장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인증을 하나 받는데 3개월 정도를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받으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기업이 저한테 인증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인증을 내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일을 해줘야 돼요. 물론 100% 20.1일에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인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3개월 정도를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 받으셔야 돼요? 1,000만 원? 야, 2천만 원? 야, 3천만 원요? 제가 야 했을 때는 너무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낮아져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그 방통위에서 하는 개입 이시정보 사업 인허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인허가였거든요. 제가 최초 거의 근십년 전에 받을 때는 그 인허가 하나를 받는데 제가 최소 비용이 2,500만 원 받았습니다. 2,500만 원 받았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등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까다로워요. 대신에 대면평가 과정이 없어졌지만 그대로 까다로운데 지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시장에서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최소 2,500만짜리가 지금 15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웃으시죠?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행정사가요. 아니, 행정사들이. 행정사들이, 저는 지금부터는 기업 컨설팅 시장 비용을 얘기할 게 아니라 행정사 시장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들 스스로가 낮춥니다. 웃기죠? 안 그럴 것 같죠?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요? 제가 데리고 있던 행정사들이 나가서 그 비용을 받더라고요. 원래는 2,500이었다가 1,500만 원까지 줄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나가서 1,000만 원을 받다가 5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50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시장의 생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인증도 이제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설명드릴 거니까 그건 대략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300만 원 이하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컨설팅 시장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업 인증이 왜 필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사려는 게 아니라 이 책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러니까 주요 인증은 안 들어가 있고 그 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특화 인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업별 특화 인증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들 인증만 쭉 목록화해서 넣어놨어요. 쉽게 보시라고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증이 왜 필요하냐면요. 일종의 신뢰 게임이에요. 자, 그냥 쉽고 간단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납니다. 의뢰인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인 거하고 행정사인 거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의뢰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변호사가 있고 행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더 신뢰하시겠어요?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변호사죠. 똑같은 일을 시킬 거면 변호사 시키는 게 낫죠.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행정사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 분들한테 가서 행정사하고 변호사 했으면은 누구한테 가요? 변호사. 행정사면 행정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아는 사람들. 자, 행정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행정사가 뭐예요? 이런 얘기를 아마 수업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사를 그나마 조금 알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할까요? 혹시 음주운전 이거 탄원서 쓰시는 분 아니에요? 돼서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 이것저것 인증도 하시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공공기관에 조금 뭐 기관 업무를 하시는 것 같고 하고, 혹시 공무 출신들 주는 거 아니에요? 요게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일종의 신뢰 게임이에요.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뭔가 자격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을 만들어요. 근데 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 핸드폰이 기술이 너무 좋아. 근데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 기술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쏙 내미는 거하고, 자, 이 핸드폰을 받기 위해서 저는 뭐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제품 받은 재난안전 제품 인증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의 신뢰성이 더 커요. 여러분들 그 광고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예전에 무슨 뭐 장판 매트 이런 거 뭐 보시면 ISO 9001 획득 막 이렇게 광고 때린 거 있었죠. 그런 게 인증이에요. 근데 그거는 민간 인증이에요. 하지만 그런 민간 인증조차도 광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기관에서 발행받는 인증해주는 이런 인증 자체가 그 기업과 기술의 신뢰성을 올려주는 일종의 신뢰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인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자금입니다. 자, 똑같은 환경에서 100억을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저는 인증이 아무것도 없고 이쪽은 뭐 ISO부터 뭐 벤처 뭐 이것저것 쭉 있어요. 공공기관 받은 인증이, 물론 ISO는 민간이지만, 그러면 누구를 선택한다? 인증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정책 자금을 가든 정부 지원 사업을 가든 인증을 받아놓으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정부로부터 조달하거나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용이 기업 인증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즉 쉽게 말하면 기업 인증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 조건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려면 기업은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은 못 하시더라도 분명히 기업 인증에 대해서 업무하실 날이 옵니다. 그럴 때 기업 인증이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기업이 생존하려면 여러분들 필수 조건이 이런 인증이에요. 이 인증이 왜 필요하냐면, 자, 봐라. 지속적 성장하기 위해서 조달도 해야 되고 납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보조금 사업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니네 어떤 걸로 인증받아서 할래? 그럼 그때도 대출 받아서 할래? 똑같은 돈을 여기서는 대출 안 받고 보조금 받아서 자기를 물건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나의 상대 기업은 그러고 있는데 너네 기업은 아직도 은행 가도 대출 받아가지고 고리로 내가면서 해야 되고, 그 대출도 잘 나오면 상관없어. 안 나오면 결국 또 2차 2금융권 3금융권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 인증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인증의 주요 혜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좀 더 축약해 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절세, 그리고 조달 지원 사업의 가점이 있고요. 대출 금리를 우대시킬 수 있고 수의 계약들이 가능한 부분이 이게 주요 기업 인증의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기업 인증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말씀드릴까? 이 그림대로 설명드릴까요? 지금 이 그림이 뭡니까? 그림 어떻게 보이세요? 그림이 뭐죠? 이게? 예, 육상이잖아요. 육상 트랙이잖아요. 육상 트랙입니다. 근데 기본 인증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해인가 거기가 지금 전국체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뭐 김해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김해 전국체전에 아무나 나가나요? 제가 오늘 당장 와서 저 야구 좋아하니까 나 야구 배트 하나 들고 가면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전국체전을 참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자격도 없고 트레이닝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저런 기본 인증입니다. 저 트랙에 쓰기 위해서 아무나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네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대회를 나가요. 대회에서 출전을 합니다. 누군가 선정을 1등, 2등, 3등이 결정이 돼요. 선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이 인증들 있죠? 이게 기본 인증이에요. ISO 001, 1401 세트로 묶입니다. 이건 민간 인증입니다.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인원이 있어야 기업부설연구소인데 없으면은 기업연구 전담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인데 물론 이제 연차가 3년 이상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업이 전국체전을 출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걸 받았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이 라인 선에 경기장에 서기 직전에 받아야 될 것들. 이게 기본 인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행정사 시장을 막 서칭해 보시면요. 막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메인기업 인증 자문했다. 이노비즈 인증 자문했다. 막 하는데 어려울 것 같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게 기업들이 잘 모르니까 되게 부풀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거 갖고 내가 기업행정 전문이라고 하면은 그분은 기업행정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행정 전문이라고 썼을 때는 이거 하면서 기업행정이라고 하면 기업행정 전문이 아닌 거죠. 네. 그런 걸 좀 명심하시고 이건 기본적으로 다 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컨설팅 시장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하고 있던 그 컨설턴트들은 나보다 훨씬 더 기업 행정의 전문가가 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 인증의 기본 인증은 이런 것들은 무조건 기업 처음에 상담하실 때 이거는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물어보시고 있냐 없냐 했을 때는 일단 이거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설명하는 스킬도 배우셔야 되지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민행입사 박춘규 행정사 만났더니 기업 행정 얘기하는데 기본 인증이 이런 거 있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전국체전 육상 트랙에 서기 전까지는 요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 만족해야 될 거예요. 무조건 세팅해놔야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남들 다 있잖아요.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나중에 평가 볼 때 결국 그런 데에서 선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거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기업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안 보이시나요? 기업이 세팅해야 할 이거 좀 센스 있게 설명해 주실 분. 기업이 세팅해야 될 돈이 되는 인증. 돈이 되는 인증입니다. 이게 고가예요.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넘는다는 거는 그만큼 선정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NET, NEPD 한번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기술 신제품 인증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이런 건 인용률이 15% 이내입니다. 인용률이 15%라면 네, 100개 넣으면 15개밖에 선정을 안 해줘요. 이해 가시죠? 이 신기술 신제품이 똑같은데 신기술과 신제품은 신기술이 있어야 제품이 생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신제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잘못된 상담이고 기술 갖고서 생산한 제품이 신제품으로 가기 좀 용이합니다. 요게 한 1,000만 원 이상 넘는 기업이고요. 혁신 시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녹색 기술은 요건만 맞추면 되는데 요건을 맞추기가 좀 다소 까다로워요. 사실은 녹색 기술이 좀 냉정하게 말하면 2010년도 이전에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기본 요건만 해도 우리 직원들은 피곤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네. 그 녹색 기술은 그냥 소위 기본 요건만 맞춰주면 어지간하면 해주는데 2016년 이후부터는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어요. 녹색 기술 이제 가점이 생기면서. 그리고 성능 인증은 어지간하면 안 내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받아도 저희가 가장 오래 걸렸던 게 성능 인증 하나 받는데 2년 걸렸어요. 내면 떨어지고 뭐 들어가서 특허가 뭐가 문제 있다. 이거 수정보완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엔 또 다른 걸로 또 소위 말해서 또 페일하고. 네? 성능 인증은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이제 분야마다 조금 평가 기간이 좀 다르긴 해요. 한 곳에서 하지만. 그래서 성능 인증 그렇고요. 재난안전 인증, 그리고 우수 발명품, 친환경 인증, 조달 우수 제품이 이제 거의 꽃이 되는 거죠. 조달 우수 제품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3+3 개념이잖아요. 수의계약 3년, 3년에 3+3년, 6년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달 우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조달청에서 나온 통계로 보면은 조달 우수 제품을 선정된 기업이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이 되면은 매출이 100억 정도, 평균 100억 정도 뛰어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달 우수 제품을 가야 되는데 조달 우수 제품을 바로 못 가요. 또 이거는 앞에 거를 하고 가야 돼요. 희한하죠. 조달 우수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해보신 분들은 뭐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빼먹은 설명이 지금 이 인증 있죠? 여기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 돈이 되는 인증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말했는데 특허 기반이에요. 특허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특허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조달 우수 제품 하고 싶은데 그러시냐고. 이거 특허 첫 번째 항상 지금 특허 있으신가요? 있대요. 그럼 혹시 NET나 NEP나 혁신 제품이나 녹색 기술 중에 또 하나 있으신가요? 한 2개 정도? 그러면 있대. 하면은 해볼 만해요. 근데 특허 있으신가요? 했을 때 특허 없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못합니다. 네, 특허부터 만들고 가시면 적어도 3년 정도 뒤에나 신청이 가능한데 왜? 특허 만드는데 거의 1년 걸리죠. 물론 조속심사 넣어서 뭐 나온다고 하지만 요즘에 쉽지도 않고 조달 우수 제품 1년 걸려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거 만드는데 거의 신기술이 그나마 이제 신기술이나 혁신 제품이 그나마 조금 또 비딩하기 좀 좋은 곳인데 해도 저것도 1년 걸려요? 근데 저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개는 더 있어야 돼요. 특허 이외에 2개 인증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만들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년 아니면 3년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달 우수 제품이 꽃이지만 그 전에 이 앞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죠. 조달 우수 제품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 저거 해야 되죠. 앞에 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허는 당연히 변리사가 하는 거니까 뭐 변리사는 소개시켜 주시는지 아니면 뭐 회사들 아는 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인증 자문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게 바로 돈이 되는 인증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옆에 평범하게 벌어서 부자 되겠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게 이 정도 해도 잘한 건데 이 정도도 안 해놓고 해서 기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진을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세팅해야 할 특화 인증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좀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성, 장애인, 사회적 뿌리, 노인 친화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여성 기업, 그렇죠?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뭐 뿌리 기업, 소부장, 노인 친화, 강소, 우수물류, 친환경, 녹색 기업은 녹색 기술이 아니라 녹색 기술을 받으면 녹색 전문 기업이라는 거를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신청서만 되면 나오는 거거든요. 녹색 전문 기업, 친화 기업, 이제 뭐 위치정보 사업자나 이런 것들 등이 이제 특화 인증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인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자,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증 자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질문을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기업의 특성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특성을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알아봐야 되나? 이런 인증, 앞에 있는 이런 인증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앞에 있는 요 인증, 돈이 되는 인증들을 신청하는 인증 사이트들이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인증받은 기업들의 목록이 나와요. 심지어는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라고 나오고 어떤 기술을 받았는지까지 나와요. 디테일한 자료는 없어도.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씩 쭉 서치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인증을 받는구나 이런 감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당장 들어가서 보라 이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빡갱의 추천은 뭐냐면 화장실 가실 때 한번 쓱 하셔도 오늘은 녹색 기술 인증 기업 좀 볼까 해서 녹색 기술 이렇게 네이버나 포털에 검색해서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녹색 기술 인증 기업 현황이라는 소 메뉴가 나와요. 들어가서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세요. 다 볼 필요 없어요. 몇 개만 딱 들어가서 보면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인증을 받네 하고 그 감이 딱 서면은 자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대단히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저도 이거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거 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했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모르는데 저한테 맡기니까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계약금 없이 그냥 했죠. 받으면 내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내가 일단 이번에 해본 다음에 되면은 그때 주세요 라고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다 하게 된 거라서 저도 그런 과정이 거쳤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마세요. 뭐 조급하다고 더 되는 거 아닌 거 더 잘하시잖아요. 인생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 뭐 급하다고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되실 때 가서 이렇게 보다 보시면은 어느 순간 감이 딱 와요. 아,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주변에 혹시 뭐 다 친구분들 중이나 뭐 지인분들 중에 뭐 공장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조업이나 이렇게 법인으로 한번 살 물어보세요. 혹시 이런 인증 받아놓은 거 받아놨어? 그러면 그거 받아놨지. 왜? 그러면 혹시 이런 인증도 받아봤어? 그러면 쭉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없다 하면 이런 인증 받으면 이런 게 좋대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되는 거겠죠. 특화 인증. 네, 인증, 기업의 특성에 고려해서 인증 자문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 인증 있잖아요. 기본 인증. 아까 뭐 ISO 900 뭐 있었죠?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연도 전담부서, 벤처기업 확인, 메인비즈, 이노비즈 있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노란색, 절세하고 금리 우대. ISO 900 하나나 1400 하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는 ISO 900 하나나 1400 하나 받으면 굉장히 대단한 인증이었거든요. 국제 인증을. 근데 지금은 돈 주면 따는 인증이에요. 누가 더 빨리 따냐, 빨리 쓸 수 있느냐. 인증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행에 맡기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막 한두 달 걸릴 거를 민행에 맡기면 2주 만에 나와. 급한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맞춰서 가야 될 회사들도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는 건데 좀 뭐 어쩔 수 없죠. 민간 인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쨌든 기본 인증은 ISO를 제외하고는 절세하고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 요 정도 개념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자, 기본 인증하고 돈이 되는 인증을 섞으면 절세뿐만 아니라 절세 금리는 디폴트에다 깔아두고 두 번째는 조달과 지원 사업의 가점, 수의 계약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특화 인증 아까 있었죠? 뭐 여성 뭐 뿌리 기업, 뭐 사회지역 기업, 뭐 녹색 전문 기업, 뭐 산업융합 선도 기업 되게 많아요. 뭐 우수물류 기업 저도 많아가지고 물어보면 예, 그거 확인하고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하거든요. 너무 많아서 책도 다 못 넣었어요. 그거 너무 많은데 그나마 이제 책에다 넣어놓은 거는 그나마 특화 인증으로 이제 붙일 수 있는 것들만 뽑아놓은 건데 원래 그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 특화 인증을 붙이냐면요. 지금 이제 돈이 되는 인증까지 하려면 어쨌든 100%의 노력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화 인증까지 붙이면은 100% 노력 안 해도 한 8, 90%까지만 해도 이제는 좀 여유 있게 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 인증이 왜 중요하냐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 행정을 한다는 내가 진짜 기업 행정 전문가, 전문 행정사입니다라고 하려면 이거 무조건 업무에 꽂인 거고요. 기업 인증도. 아까 꽂이 정부 지원 사업 하나 있었고 기업 인증 나오죠? 그래서 기업 기획 자문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인증을 하게 되면 기업 서류를 다 받아봐요. 기업이 갖고 있는 서류를 제가 다 본다고요. 그러면 이 회사에는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좀 메이크업을 해줘야겠구나, 이 부분은 좀 강하니까 이 부분은 부각시켜줘야겠구나, 여기다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내용들을 애드온 시켜주면은 이 기업이 좀 더 뭐 입찰을 보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하든 아니면 B2B든 B2C든 B2G를 하는 기업이든 홍보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업 기획 자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가 아마 행정사 최초로 다 거의 하면 민행이 하면 행정사 최초거든요. 행정기장 제도를 처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세무사들 무슨 기장합니까? 세무기장 하죠. 세무기장이 뭐죠? 기업들이 돈 주고 매출 매입에 대해서 나중에 재무제표로 나오죠. 그걸 세무사가 대행하잖아요. 근데 이런 행정 업무를 저희는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저희 월 얼마 받고 250만 원씩 받고 3년 계약합니다. 월 250. 3년에 250이 아니라 월 250에서 3년 계약을 해버린다고요. 이게 행정기장의 시작입니다. 물론 시작은 30만 원부터 시작했었어요. 단순 자문으로. 근데 우리가 직접 문서를 핸들링하고 컨트롤하게 되니까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지금은 2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사 업무 중에 하나의 꽃도 행정기장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기장이 바로 이제 기업을 기획할 수 있는 그 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은 자연스럽게 다 다녀오세요. 거의 다 왔으면 한 10페이지 정도 한 다음에 쉬었다가 네. 주식회사 한국인증연구원은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행정사가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통 어떻게 매칭하냐면 그 회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컨설팅 회사들은 대부분 보험하고 조인합니다. 왜냐면 일 먼저 해주고 보험으로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고 자금 조달까지 해주는데 그건 이제 보통 기업 대출 쪽인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기업 행정 업무 하겠습니다. 기업 행정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획인데요. 한 10페이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잠깐 쉬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자, 법인. 혹시 여기 법인책 근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법인 뭐죠? 법인은 대표이사 건가요?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건가요? 주주회 건가요? 이사회인가요? 주주가 운영하는 별도 독립법인이죠. 주주가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 그러면 그게 법인이 좀 더 풀이하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인격체가 법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자, 인격체는 뭐죠? 좀 더 협소하게 들어가면 인격체는 누가 갖고 있죠? 인격체를 강아지들도 인격체라고 합니까? 아니죠. 사람만이 인격체라고 하죠. 자, 그럼 사람이라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처음부터 이렇게 벌써 뭐 43이 됐을까요? 아니죠. 태어나서부터 40대 중반이 올라온 거죠. 법인격제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같아서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법인격제도 도입이 있고, 도입기가 있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성장해서 성숙되는 이 시기에 점프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레이드 다운을 하느냐. 그 차이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기업도 생애주기라는 게 있어요. 기업도 삶의 로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도입기가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책이 창업 7년차 이렇게 썼던 게 그 7년차가 제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중기부에서 정부에서는 창업 기준을 7년 미만까지 봐요. 그게 도입기예요. 이 7년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도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성장할 수 있는 몸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업 분석이라고 이렇게 쭉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고요. 아까 자료를 보고 하는데 어쨌든 시장성과 기술, 재무적인 측면을 성공 가능성을 확인 위해서 사실조사를 하게 돼요. 어떻게 사실조사? 아까 회사 속에서 받아보고 3개년 재무제표 받고 기타 인증서를 쭉 받고 최근에 한 사업계에서는 주요 매출처나 이런 것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자금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기업의 뭐 인건비 포션이나 운용비, 금융비용의 포션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정책 자금이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든지 보조금을 받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성장 기술성 확보 기업에 대해서 대상으로 기업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 파트의 정책 자금과 정보 보조금의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자료를 보고 나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행정기장이라고 했을 때 통칭해서 정부 지원 컨설팅이라는데 금융, 기술개발, 인력, 판로, 아이디어, 수출, 심지어 수출, 소상공인들, 컨설팅 이런 것들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기장은 기업 기획 업무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물이 뭐냐요? 다 같습니다. 한 2페이지, 3페이지만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그림 보이시죠? 여기에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화면 보이시는 분, 여기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하면 이거 쭉 돌아가죠. 네. 이게 성장 단계별로 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네. 되게 중요해요. 기업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짧은 기간 행정사를 했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짧은 기간 했지만, 하면서 딱 그림 그려진 게 이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기업 행정을 할 때는, 아, 이거 프로세스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꽂아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바로 나중에 그러니까 상장시키는 것까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먼 나라 얘기라서 그냥 박준규 행정사가 상장시키는 업무까지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장시키는 업무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주식부터 정치자금 조달하고 금융권 융자 대출하고 회사채나 어른과나 기타 조달 발행까지 하다 보면은 어쨌든 누군가에겐 투자라는 형태 밖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행정기장 하면 우리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행정기장 말씀드렸죠? 월 250만 원씩 받는 거. 이 그림 그려놓고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월별로 아마 뒤쪽 화면도 보일 텐데 월별로 맵 그려놨죠? 맵에다 이렇게 체크 일정, 플랜 짜놨잖아요. 기업도 다 이렇게 체크해서 하고 있어요. 없는 거 언제까지 넣고 언제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로 해서 행정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기업 행정의 전문가라는 얘기를 다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주시면 저는 더 좋아요. 웬만한 기업은 다 그런 인사 기획하는 사람들 기획하자고 인사 중에 우리 타켓이 누구죠? 우리 타켓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에 인사 전문가가 있나요? 경리가 총무까지 다 보지 않나요?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좀 죄송한 저도 경력 출신이라 이 생각은 좀 버리세요. 공무원 조직에 계셨던 분들은 이 중소기업 생리를 절대 이해 못해요. 왜? 공무원은 말단 9급부터 1급 차관보까지 있잖아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시스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어지간히 규모가 있지 않는 이상. 심지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담당 매니저들 뭐 1억 연봉 넘어가죠. 뭐 1억, 2억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다 알 것 같죠? 시스템의 부품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지금 대기업 인허가자문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에 혁신 제품 하고 있어요. 혁신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 하도사가 혁신 제품 만들고 있어요. 거고.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하는 걸 차도 저희가 다 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대기업이 우리한테는 타켓이 될 수도 있어요. 인허가 파트에서는. 인허가 쪽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이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 행정을 하려면 기업도 사람과 같아서 이게 유소년기부터 청년기, 대학부부터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국면마다 인증과 그다음에 인허가와 뭐 물론 이제 인허가 통칭해서 인허가와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과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같이 프로세스로 한 프로세스로 연결돼요. 거기에 생산 인력 중에 외국인이 있으면 출입국 관리 업무가 되는 거고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기업 행정을 할 때는 이런 개념들을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도 돌아가시면 제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건 당연해요. 당연한 거고. 근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쨌든 돌아가시면은 최소한 돌아가시면서 전철에 이동하시면서 아니면 화장실 가서라도 박준규 교수 어제 얘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민행24는 검색해볼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생각보다 큰 조직이네. 진짜 허투루한 말이 아니구나. 이게 느껴질 때 왜 민행24에서는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시장에서 저희가 경쟁을 붙었어요. 외국계 기업인데
여러분들 아실 만한 회사인데 아직 저희가 일이 안 끝나서 말씀 못 드려요. 나중에 혹시 여기 뭐 회장님 생기면은 뭐 일 끝나고 나면 말씀드릴 건데, 외국계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니면 손자가 있으시거나 자녀가 있으시면 여기 상품은 다 쓰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이분들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 회사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자회사 있는데 그 자회사를 저쪽 지역도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전라도 지역에다가 국비 500억 투자 받아서 진행하는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거 총 사업비가 한 2,500억 정도 자문 사업이거든요. 그거 누가 자문기관도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됐으니까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누구하고 붙었을까요? 그 경쟁을. 컨설팅 회사들하고 붙었어요. 행정사 한 군데 들어왔어요. 왜? 기업의 규모가 안 돼. 재무제표 제출하는데 재무제표 낼 수가 없어요. 직원도 없어. 근데 다른 데는 컨설팅 회사는 뭐 몇백억 하는 회사들 들어와가지고 자문하겠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겼어요, 경쟁에서. 왜?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무원 출신들이 있으니까 대관 업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된 거고, 결론은 잘했다기보다도 그 상황 자체는 저는 서글프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쟁을 우리끼리 싸워야 돼. 근데 컨설팅 회사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35 한 명씩 행정사 사무소도 하실 수도 있고 335 묶어서 법인 내실 수 있지만, 기업 행정에서 무조건 관심 갖고 어느 순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정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지. 맨날 아마 여러분 실무책 보면 아직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야 바뀌자는 게 그 책이에요. 네. 네, 행정심판 들어가고, 당연히 근데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업무지만, 저게 우리의 향후의 먹거리가 되면 안 돼요. 저요? 저 죄송하지만 음주운전 반성문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저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탄원서 양식도 몰라요. 좀 죄송해요. 저 출입국 업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상담은 해요. 엔터테인먼트들하고, 방송사들하고. 저 그런 업무 못해요. 사단법인? 제가 직접 사업계에서 써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단법인 설립 제일 많이 해요. 재단법인 설립도. 아예 전담 행정기장도 해요. 왜 그럴까요? 기업이니까요, 거기도. 그래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으시건 없으시건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일단 기본적인 업무 해야 돼요, 저거. 기본적으로 기본 수록이 있는 건, 왜냐면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하면서 기업 행정에도 관심을 가지셔야지 우리 행정사 업계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민행입사 잘 나간다고 지금 저희 잘 나가면 뭐 하냐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공지능 솔루션 나와가지고 지금 문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치면은 보고서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 행정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2시간 할 거 아주 압축적으로 다 했고요. 죄송한데 5분만 쉬시죠. 5분만 쉬고, 예, 궁금하신 거 다 있을 때 물어보십시오. 뭐 너 연봉 얼마냐 이런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